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학창 시절에도 역사를 좋아했나요? 사실 학창 시절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전공이 노래였던 만큼 노래가 더 좋았죠. 저도 사실 뭐 학창 시절에는 그 수능 보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성악을 전공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배웠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 그냥 대충 배웠다면 영상실로 오늘은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역사를 꼼꼼하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0년 10월 21일 미얀마 군사정권 당국은 국명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변경하고 국명과 함께 국기와 국가를 바꾸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7일 20년 만에 미얀마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총선 당일에는 불공정 선거에 항의하는 반군 5여단에 의해서 관공서가 점령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확산됐고 미얀마 군부는 9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년 만에 민주주의의 꽃, 이 선거, 총선이 실시되는 건데 네. 축하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미얀마가 군정 통치를 종식하고 민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도 진행한 거잖아요. 맞아요. 미얀마 군사 정권은 지난 1962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48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군부 통치를 종식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20년 만에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야당 주요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등 불공정 선거를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한편 미얀마 군사 정권은 330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해 상하 양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할 예정이었는데요. 군정에서 발표한 새 선거법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최대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새 선거법에 반발해 총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선거법이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총선 때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까지 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얀마 총선 사태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소수민족 반군, 정부군 간 교전은 민간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총선 당일, 총선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 간의 교전은 점점 커졌는데요. 민간인들도 사망했고 2만 명의 난민은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을 피해 국경을 넘어 인근 태국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얀마는 통합단결발전당이 전체 의석의 80%를 확보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미얀마는 48년 동안의 군정 끝에 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정부를 출범시키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새로운 민간 정부의 수립하지만 이게 바뀐 게 사람들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번엔 197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 11월 7일 창설됐습니다. 당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군사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한국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비했는데요. 또한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대외 수직적 관계에 있던 한미 군사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휴전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탄생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1970년대 미국이 닉슨 독트린, 베트남 철수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 또
또 방위력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연속된 시대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역시 1972년 주한 미 육군 7사단의 철수를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했을 경우 벌어질 최악의 안보 공백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를 다시 탄생시킨 거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유엔사를 대신해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건데요. 초대 사령관은 1976년부터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존 배시 미 육군 대장이 임명됐습니다. 또한 유엔사의 역할은 휴전 체제의 관리 감독으로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육군, 해군, 공군, 3개의 구성군별로 사령부를 뒀으며 이 구성군들을 통해 휘하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3개 구성군대는 모든 한국군을 총괄했지만 미군은 방공 임무를 맡는 공군의 일부만이 소속됐고 전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든 부대가 소속됐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 한미연합사령부는 언제까지 지속된 건가요? 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2년 4월 17일 해체됐는데요. 해체 이유는 조직 개편이었어요. 연합사가 조직 개편으로 작전협의기구인 한미군사협조본부에 임무를 넘겼고 자연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가 됐죠. 그리고 11월 7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05년에는 감옥에서 사상 첫 복싱 세계 챔피언전이 열렸습니다. 아니, 경기장도 아니고 감옥에서 복싱 챔피언전이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태국에서 있던 일인데요. 당시 태국 파툼타니주에 있는 형무소에서 세계 복싱평의회 여자 복싱 105파운드 스트로크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챔피언전 선수가 마약 사범으로 복역 중이라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경기를 진행했다고요. 야. 또 1867년에는 물리학자 마리 퀴리 부인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퀴리 부인은 방사능 연구를 해서 최초로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폴란드 출신인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였던 과학자 앙리 베크렐과 함께 최초의 방사능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금속 라듐을 분리해서 노벨 화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과학 분야에 진출하지 못했던 시대였는데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커다란 업적을 남긴 대과학자였습니다. 이분 집안도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요. 이분은 뭐 남편, 본인, 자식들 다 노벨상 집안입니다. 최고의 집안이에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